여러분은 홍콩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화려한 야경, 야시장의 먹거리, 쇼핑과 함께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바로 그곳, 홍콩이죠. 그런데 지난해 2019년 6월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를 나와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과연 홍콩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홍콩인 남자친구가 대만에서 홍콩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홍콩에게 그놈을 우리에게 송환하라고 요구하지만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은 거절합니다. 여기서 범죄인 인도 협정이라 일반 국제법상 범죄인을 타국에 넘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국이 협정을 맺어 범죄인을 인도하자는 조항인데 이게 대만과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홍콩 당국은 대만뿐만 아니라 마카오, 중국과도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자면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홍콩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홍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홍콩은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그 유명한 아편 전쟁에서 진 중국이 1842년 난징 조약을 통해서 영국으로 넘어간 곳입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1일 무려 155년 만에 홍콩이 다시 중국에 반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과연 홍콩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일단 155년이란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155년 전은 조선시대 순조 혼종 시절입니다. 그 시절부터 자본주의에 익숙해져서 잘 살고 있는데 사회주의인 중국에 들어가게 된다?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 마가렛 대처와 중국의 수석 덩샤오핑이 회담을 거쳐 나오게 된 One Country Two System, 일국양제가 나오게 됩니다. 일국양제란 국가가 하나이지만 두 개의 다른 체계로 가자는 것이고 홍콩은 중국에 귀속되지만 그대로 자본주의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권과 외교권 외에 홍콩은 독자적인 헌법, 행정부, 법원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체제를 중국은 50년을 약속한다고 하였죠. 여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때 당시 홍콩에서도 시민들은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콩의 수반인 행정정관은 간선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뽑은 선거인단이 행정정관을 뽑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간선제와는 다릅니다. 홍콩은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겨우 24만 명입니다. 홍콩 인구가 750만 명인 것을 생각해봤을 때 대단히 적은 숫자로 할 수 있고 이 24만 명 대부분이 중국과 친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중 성향의 행정정관이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홍콩에서 오랫동안 직선제를 요구해 왔는데요. 그랬더니 중국이 내놓은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뽑은 두세 명을 보내줄 테니까 여기에서 한 명 뽑으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한 홍콩인들이 거리로 나왔고 우리는 이 시위를 유산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일국양제라는 걸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홍콩이 굉장히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콩인들의 반중 정서는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중국이 이미 홍콩을 집어삼켰습니다. 미국 경제지 브룸버그에 따르면 1997년 홍콩 정부 토지 중에서 중국 자본이 77%, 홍콩 자본이 23%를 차지했는데 2017년엔 중국 자본이 100%에 달했답니다. 금융시장의 독점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이는데요. 1997년 당시 상위 10개의 투자자본 기관은 모두 홍콩 혹은 중국을 제외한 국외 자본이었는데 2017년엔 상위 10개 중 9개가 중국 자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 자본이 홍콩 경제에 아주 독점적인 지위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몰려든 자본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서 홍콩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고 현재 홍콩은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4평에서 5평 정도 되는 곳에서 5명씩 들어가 산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홍콩의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상황에 있는 홍콩인들이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국과 맺으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입맛에 맞지 않는 책을 출간한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실종이 되는 일이 발생하곤 했는데 2016년 6월 실종됐던 출판인 중 한 명인 린룽지가 해당 실종이 중국의 소행이었음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환법 반대 시위의 전체 인구 750만인 홍콩인들 중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 때 요구한 것은 송환법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것에 대한 철회,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조사, 그리고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송환법에 대한 공식 철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만족할 수 없는 홍콩인들은 송환법 철회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시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시위가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또다시 시위가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홍콩인들의 시위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를 국제화 이슈로 끌어들인 점을 보면 마냥 실패했다고 보기 어렵겠네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